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볼 학습할 내용은 바로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입니다.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현금 과부족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으니까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신다면 현금 과부족 때문에 상처받으실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면서 영상 시작해 볼까 합니다.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현금 과부족 한번 조져 보는 걸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라고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현금 과부족 출발합니다. 현금 과부족에 대한 회계 처리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현금 과부족이 도대체 무엇이냐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현금이 기본적으로 과하거나 부족하다, 현금이 많거나 아니면 부족하다, 이때 쓰는 계정인데 이 현금과 부족은 크게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서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현금에 대한 계정 과목은 특성이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이 같아야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록에 대한 오류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 장부와 실제 현금이 다르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 상황을 이런 이알구전, 이런 이상한 상황을 우리는 현금 과부족이다 라는 계정으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돈이 맞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걸 우리는 임시계정, 다른 말로는 회계에서는 가계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가계정은 현금 과부족 이외에 다양한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그들은 각각의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현금은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이 같아야 된다. 근데 이거 어떻게 다르더라 라는 거죠. 장부 현금과 실제 현금을 비교를 해보니까 두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부상 현금이 실제 현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장부상 현금이 실제 현금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현금 과부족 때문에 상처받는 많은 분들을 얘기할 때 강조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현금의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을 비교를 할 때 누가 많냐, 누가 작냐, 이건 1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합니다. 현금 금액을 장부와 실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많으냐, 장부가 많으냐, 실제가 많으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놈만 팹니다. 한 사람만, 하나만 우리는 무조건 장부상 현금만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이 맞지 않을 때는요, 장부 금액을 무조건 실제 금액으로 조정을 합니다. 장부 금액이 더 많다, 실제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장부 금액을 줄이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장부가 실제보다 작다, 실제가 더 많을 때는 장부를 실제로 조정하기 위해서 장부상 현금 금액을 증가시키는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장부가 많다, 실제가 많다, 노노노, 그거 중요치 않다고. 무조건 장부 금액을 실제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현금 과부족의 포인트고 핵심이고 상처받지 않는 비결입니다. 자, 크게 현금 과부족은요, 돈이 맞지 않는 시점, 차익을 발견했을 때와 그 이유를 찾았을 때, 혹은 결산 시까지 돈이 맞지 않는 이유가 미확인되었을 때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는데, 큰 상황이 두 가지인데 그 속에 또다시 차익 발견했을 때, 이유 찾았을 때, 결산 시까지 미확인일 때 상황이 많으니까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보죠.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금 과부족은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이 맞지 않는 건데, 부탁드렸죠. 누가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부가 많은지 장부가 작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장부 현금이 더 많다. 그럼 장부 현금을 줄여야 된다. 따라서 현금을 대변으로 감소시킵니다. 장부가 많으니까 실제로 맞추기 위해서 반대편에 들어간 상대 계정이 바로 뭐다? 현금 과부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500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지금 현금 과부족 계정이 발생했다는 이유는 이 상태는 우리 회사에 돈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장부와 실제 금액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서 보니까 이유를 찾았다. 300원의 이유를 찾았는데 현금 과부족 500원 중에 300원의 이유를 찾았는데 그 이유가 직원들에게 돈을 썼는데 지출했는데 회계 처리 안 했더라. 당연히 안 맞겠죠. 그럼 직원들에 대한 거라면 복리 후생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500원의 돈이 맞지 않았는데 그 중에 얼마 이유를 찾았어요? 300원의 이유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얼마의 차익이 200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일까지,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 걸 몇 월 며칠 날 결산을 해? 12월 31일 날 장부를 마감을 해야 되는 거죠. 장부를 마감하고 결산을 한 데까지 돈이 안 맞는 이유를 못 찾았다. 어우,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현금과부족 잔액은요, 결산 시점에서는 뭐로 마감을 하느냐? 현금과부족 차변 잔액이 있을 때는 500원 중에 300원 이유 찾았으니까 남아있는 200원의 금액을요, 뭐로 대체하느냐? 잡손실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저 잡손실은 조금만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반대 경우 한번 가보죠. 장부보다 실제가 더 많대. 실제가 더 많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장부 금액이 많은지 작은지만 보면 되니까 장부가 작아요. 그래서 현금을 높이기 위해서, 현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차변의 현금을 먼저 잡을 거고요. 그 이유가 현금 과부족, 돈이 안 맞아서 현금을 증가시켰다라는 거죠. 500원의 현금 과부족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이유를 찾았다. 자, 예금 이자가 들어왔는데 장부에 안 적었더라. 이자 현금을 받았는데 그럼 이자 수익을 잡으면서 현금 과부족을 감소시키겠죠. 500원 중에 300원의 이유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아직 2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밝혀지지 않은 200원이 결산 시까지 12월 31일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라면 그 남아있는 현금 과부족 잔액 200원을 뭐로 대체하느냐? 잡이익으로 대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 하나, 현금 과부족의 차액 발견 시점은 장부와 실제를 비교해서 무조건 장부를 실제로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산 시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건 임시계정, 가계정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는 잡손실이나 잡이익이란 계정으로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 300원 밝혀졌다면 남아있는 차변 잔액 200원은 대변 현금과부족 빼면서 차변의 잡손실 계정으로, 반대로 대변에 발생했는데 밝혀지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없애면서 잡이익 계정으로, 결론은 결산을 하게 되면요, 현금 과부족은 차변과 대변 잔액이 동일해서 제로가 됩니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결산 시까지 밝혀지지 않은 현금 과부족은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큰 상황 두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장부가 많으냐 장부가 작으냐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차액 찾았을 때, 차액을 발견했을 때, 이유를 찾았을 때 결산 시까지로 나뉘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이 상황만 있다면 현금 과부족을 여러분들이 조금 덜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면, 현금 과부족은요, 결산 당일, 자, 이게 문제입니다. 결산 당일, 오늘이 12월 31일이래. 오늘 돈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좀 전에 얘기 드렸어요. 현금 과부족은 장부 현금과 실제 현금을 비교해서 누가 많냐, 누가 작냐, 그건 중요치 않다. 우리는 무조건 뭐만? 장부상 현금만 본다 그랬습니다. 장부가 많으면 줄이고 장부가 작으면 높인다라고 했거든요. 자, 첫 번째 경우에 장부가 더 많대, 실제보다. 그럼 장부를 실제로 맞추기 위해서 현금을 줄입니다. 자, 이러한 오차가 발견했을 때 대변의 현금을 줄이면서 돈이 안 맞으니까 원래 뭐로 처리를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다. 근데 이건 잘못된 회계 처리입니다. 왜 잘못됐냐? 현금 과부족은 가계정, 임시계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결산일에는 임시계정이라는 가계정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차익을 발견했을 때 현금을 줄이면서 바로 뭐로 하느냐? 잡손실이란 계정으로 마감을 합니다. 자,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이유가, 그래,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래. 왜? 장부를 실제로 조정하래. 오케이. 현금을 줄이면서 현금이 안 맞으니까 현금 과부족 썼는데 이게 틀리더라라는 거죠. 왜? 발견 시점이 평소라면 현금 과부족이 맞지만 이게 결산일이라면
현금 과부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잡손실로. 자, 반대 가볼까요? 장부 현금이 더 작아. 현금을 증가시켜야 돼. 그럼 차변에 현금을 잡으면서 원칙은 돈이 안 맞으니까 현금 과부족을 쓰고 싶은데 이 현금 과부족을 쓸 수가 없다. 왜 쓸 수 없다? 결산일에는 가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결산일이라면 현금을 증가시키면서 무슨 계정으로? 잡익으로 마감한다. 결산일에는 잡손실 아니면 잡익으로 마감한다라는 거죠. 발견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다르다. 현금 과부족 계정은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의 차익이 언제 발견되었느냐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지고요. 혹은 결산할 때 결산시 대체분계라고 하거든요. 결산할 때 우리 그 합잔이 합계 잔액 산표에 현금 과부족이 있다라면 이 잔액을 없애셔야 된다. 잡손실 계정이나 잡익으로 대체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워한다. 상황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예제 문제들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집중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 문제는 먼저 이론 문제입니다. 저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유형 중에 대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현금 과부족 계정이 나와 있고요. 차변 내용과 대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전기라고 하죠. 이렇게 T자로 문제 나와 있을 때는 이걸 날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먼저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일자별로 먼저 10월 31일 같은 경우는 상단에 있는 이 계정의 제목을, 계정 과목을 반대편으로 넘기겠죠. 그럼 차변 현금 과부족,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11월 15일과 12월 31일은 반대로 가겠죠. 상단 계정 제목이 대변으로 갑니다. 자, 순서를 본다면 10월 31일 날 현금을 줄였어요. 현금을 줄인 이유는 장부가 많으니까 줄였다라는 것이. 현금 과부족 잡았다가 그 현금 과부족 10만원 중에 일부인 3만원의 내역이 밝혀지면서 통신비로 밝혀졌고요. 그럼 12월 31일은요. 나머지 7만원의 금액을 줄이면서 차변이 비니까 뭐로 마감을? 잡손실이란 계정으로 마감을 하는 거죠. 방금 설명드렸듯이 10월 30일 처리는 장부보다 실제금 비교했을 때 장부를 줄였으니까 실제가 작다라는 거죠. 장부가 더 많다라는 건데 1번에 보면 시제액이 장부보다 많다. 장부가 작다라는 얘기 틀렸죠. 자, 장부가 더 많기 때문에 현금을 줄였다라고 했습니다. 1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현금 과부족 3만원은 통신비 누락으로 판명되었다. 이응 맞는 말입니다. 3만원은 통신부로 밝혀졌고요. 3번 현금 과부족 10만원을 잡손실 처리한다. 탈락. 왜? 현금 과부족 10만원이 발생했는데 3만원은 통신비로 밝혀졌고 결산할 때 잡손실 처리하는 금액은 7만원을 처리합니다. 자, 4번 결산 시 현금 과부족 7만원을 당연히 뭐로? 잡손실 처리했다니까 1번 틀렸고 3번, 4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2번이 되겠죠. 지금 시험 준비를 함에 있어서 지금처럼 T자가 나오면요. 그냥 답 찾지 말고 가급적이면 날짜 순서대로 회계 처리해 놓으면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이론 문제가 조금 정리가 되신다면 이것부터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보통 기출문제 실무 문제 출제되는 유형인데요. 문제 날짜를 보면 4월 29일입니다. 현금 출납장, 장부입니다. 장부 잔액과 비교해서 실제 현금이 5만원이 부족하되 그 원인을 알 수 없답니다. 알 수 없어서 현금 과부족 처리하기로 했다. 문제상에 답이 나와 있네요. 현금을 조정하면서 현금 과부족. 그래서 고민할 것. 현금 과부족이 먼저가 아니야. 현금이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거죠. 자, 출발점. 절대 안 틀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현금 과부족에 대한 4월 29일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현금 금액을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부터 하셔야 되냐? 장부와 실제 현금을 비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문제를 보면 장부인 현금 출납장보다 실제가 부족하다. 장부가 더 많다라는 거죠. 장부 큰 거예요. 그럼 장부 금액을 실제로 맞추기 위해서 현금 금액을 줄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변이 현금을 5만원 줄이면서 차변을 뭐로 채운다? 현금 과부족이다. 여기서 짚고 갈까 하나. 지금 날짜가 언제라고요? 4월 29일이니까 이 차변이 현금 과부족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내용이 12월 31일이라면 차변에 현금 과부족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잡손실이 들어가야 된다. 돈이 맞지 않는 시점에 언제냐에 따라서 현금 과부족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전산학 1급 기출 예제 101회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결산 문제로 나온 문제입니다. 결산일 현재 12월 31일이죠. 자, 긴장하고 가야 돼. 두둥. 결산일일에 현금 과부족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니까 현금이 맞지 않더라 라는 거고요. 출장 경비 영수증이 누락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 보면 지방에 있는 모텔 혹은 이 지방 맛집 밥 먹었나 봐요. 문제상에 이 출장 경비는 여비교통비 계정을 사용하라고 답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14만 원과 여기 있는 이 9만 원의 금액은 어디에 지출해야 돼?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답은 여비교통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실 건데 결산일인 12월 31일에 돈이 맞지 않더라 라는 건데요. 여기서 먼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현금이 장부와 실제가 맞지 않다. 이 경우라면 현금을 조정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산 오늘 현재 현금 과부족에 대한 원인을 찾는데 이미 합계 잔액 시산표에 현금 과부족 금액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 원인을 찾으니까 14만원과 9만원, 23만원이더라. 이 23만원의 금액을 뭐로 처리해라? 여비 교통비로 처리해라 라는 거죠. 따라서 차변의 여비교통비를 잡으면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 금액이 57만원, 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죠? 현금 과부족 23만원 처리하니까 여비교통비도 23만원입니다. 졸면서 자료를 만들었나봐. 네. 그래서 이 101회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문제 명확한 설명이 조금 더 있으셔야 돼요. 장부상 현금 과부족 잔액을 확인하니까 이렇게 밝혀졌다라고 가는 게 맞는데 조금 설명이 미흡하긴 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는 이 영수증 굳이 이 영수증 이렇게 해놓을 필요성이 있냐? 이게 수험생들을 더 헷갈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제가 문제 낸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는 의리죠. 시험을 쳐야 돼. 네, 정리하자면 현금 과부족이 있다. 그리고 결산의 기준에서 이유가 밝혀졌다 라는 거죠. 네, 만약에 밝혀지지 않았다면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가야 되지만 밝혀졌으니까 그걸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101회 시험 문제 푼다라면 결산하기 전에 현금 과부족 계정을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서 확인하신다면 합전에 가서 현금 과부족 찾으시면 아마 차변의 잔액이 23만원이 삥긋이 웃고 있을 거고요. 우리는 이 금액을 대변으로 빼면서 여비 교통비로 처리한다. 앞에 했지만 만약에 밝혀지지 않았다면 잡손실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실제 문제에서 합계 잔액 산표상에서 현금 과부족을 조회하는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104회 시험 문제입니다. 전산학 1급 12월 11일 실제 현금 보유액이 장부상 현금보다 57만원이 많아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였던 바 이미 현금으로 처리해 뒀다라는 거예요. 결산일에 34만원은 선수금으로 밝혀졌고 23만원은 원인을 알 수 없다. 자, 이 104회 문제가 앞에 보신 문제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있는 저는 이런 문제 좋아합니다. 자, 현금 과부족에 대한 이유가 일부는 밝혀졌고 일부는 밝혀지지 않았다랍니다. 자, 일부는 선수금으로 밝혀졌고요. 자, 일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 이 23만원은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틀리시려면 12월 11일 날 돈이 안 맞았대요. 그럼 12월 11일 날 회계처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현금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현금 과부족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 확인을 하시면 오히려 좀 쉬울 수가 있고요. 문제만 놓고 본다면 12월 11일에 현금 실제 금액이 장부보다 장부보다 많다. 실제가 장부보다 많대. 그럼 우리는 장부를 실제로 맞추니까 장부만 확인하면 장부 금액이 작았다라는 거죠. 실제보다. 그럼 장부 조정을 했을 거 아니야. 장부 금액을 실제로 조정했을 건데 장부가 작으니까 12월 11일 전표 조회를 해보시면 분명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건데 12월 11일은요. 장부가 작았으니까 현금을 증가시키면서 대변의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했을 겁니다. 104회 문제에서 12월 11일 찾으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실제 문제가 앞에 어떤 날짜가 나온다면 확인해 보시면 실수를 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했는데 결산일에 이 57만 원에 대한 내역을 없애면서 이 중에 34만 원은 뭐로 밝혀졌고요. 선수금으로 건영상사 거래처란 선수금으로 밝혀졌고요. 나머지 금액은 모르니까 잡이익으로 대변이 비니까 수익 계정인 잡이익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이런 문제의 결산 문제에서 제일 조심할 건 여러분들이 거래처 빠뜨려서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문제가 결산 문제긴 하지만 결산만 보지 말고 12월 11일 줘야 한다라면 훨씬 더 실수를 덜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4회 이 문제는 굉장히 괜찮은 문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전산세무이급 105회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오히려 조금 전에 풀었던 회계 1급 문제보다 이 세무이급 문제가 더 쉬운 게 아닌가. 회계 1급과 세무 문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12월 1일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86,000원 많은 것을 발견해서 현금 과부족 처리했다. 자, 똑같죠. 현재 결산 문제니까 12월 30일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장부와 실제를 조정해주는 처리를 앞에서 했었다라는 말이에요. 장부보다 실제가 더 많다. 그러면 장부를 높이는, 장부가 작으니까 그 처리를 했을 거예요. 언제 날짜? 12월 1일 날. 그러면 장부가 많은가? 실제가 많은가? 앞에 뭐로 했지? 고민하지 말고 12월 1일 무조건 찾아라. 12월 1일 일반전표 조회했을 때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냐. 장부 금액이 실제보다 작기 때문에 실제가 더 많았기 때문에 12월 1일 조회하시면 현금을 증가시키면서 현금 과부족 처리를 했을 겁니다. 이걸 결산일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이 현금 과부족을 줄이면서 우리는 대변에 뭐로 간다? 잡이익으로 간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앞에 설명드린 회계 1급 문제와 지금 보고 있는 세무 2급 문제가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동일 유형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만 여기서 반대 경우 저희는 지금 잡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셨지만 반대 잡손실이 나오는 경우도 정리를 조금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자, 현금 과부족은 분명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실제로 맞춘다, 실제로 조정한다라는 건 꼭 기억하시고 발견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현금 과부족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카페나 연락 주신다면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공되는 확인한 영상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다면 얼마든지 제가 들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현금 과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